내일 시장을 준비하는 4시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화요일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8,0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국내 증시 오늘 동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상승했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장중에 5% 넘게 급락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낙폭 축소하면서 마감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마감 지수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7,643포인트, 코스닥은 1,179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1,200선 지지에 역시나 실패했던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과 같은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 초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에 이내 약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5% 넘게 급락하면서 7,500선을 이탈하기도 했던 코스피인데요. 오늘 일중 저점이 7,421포인트를 터치했던 모습이고요. 그래도 장중에 낙폭을 점차 축소해 나가려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가 7,600선은 사수하면서 마무리 지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약세로 마무리 지었던 모습입니다. 장중에 1,150선 이탈하면서 1,142포인트 일중 저점 터치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낙폭 축소해내면서 그래도 1,170선에는 복귀해낸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간 투심이 위축됐었던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래도 낙폭을 조금 축소해냈다라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프리마켓부터 포함을 하자면 장중에 6조 이상의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마감 수급 상황 살펴보면 5조 6천억 원 이상 팔아내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기관의 경우에도 장중에는 방향성 탐색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매도로 포지션을 잡은 모습입니다. 개인이 6조 6천억 원 담아내면서 지수 그래도 방어에 나서려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4거래일 연속 순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5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마무리 지은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테마들이 또 부각이 됐었는지 흐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을 같이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중에 4%포인트가 넘는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오늘 이렇게 쉬어갈 때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월초를 보자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월에 2거래일 동안 삼성전자가 두 자릿수 급등을 이어갔고요. SK하이닉스도 7% 가까이 튀어 올랐습니다. 또 2월에도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했죠. 11% 급등했고요. SK하이닉스가 9%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3월에는 좀 쉬어갔습니다. 2월 28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국내 증시도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반도체도 쉬어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4월에는 이 쉬어감을 억눌러 왔던 이 상승세를 한 번에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13% SK하이닉스는 10% 급등을 했고요. 5월 지난주죠. 2거래일 동안 무려 두 자릿수 폭등을 이어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월초에 급등한 이후에는 우리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전망해 봐야 될까요? 대신증권 측에서는 보통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월초에 급등한 이후에는 시장이 순환매를 돌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등락과 함께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단기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쳐간 이후에 월 후반을 좀 준비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과열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나서 월 후반에는 다시 월초의 상승을 준비
대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이후에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4월에는 전력과 전선 그리고 2차 전지가 강했고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를 살펴봤을 때 5월에는 우선 자동차와 또 로봇주들이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는 순환매에 우리가 좀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 주 중간에, 월 중간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반도체 종목들 어떻게 종가 형성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TSE의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삼성전자가 2%, SK하이닉스도 2.3%가량 약세 흐름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장중에 좀 더 낙폭이 컸던 모습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축소하면서 마무리 지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4.7%대 약세, 한미 반도체가 오늘 5% 넘게 급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 관련해서 다음 테마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타코가 나와 있는데 이제는 타코 트레이드에 이어서 나초 트레이드가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없다에 베팅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국제 유가도 간밤에 또 상승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유가 관련한 내용들 좀 살펴보시죠. 간밤 이 아람코 CEO죠. 아민 나세르가의 경우에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당장 오늘 개방이 되더라도 회복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거고 6월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2027년이나 돼서야 원유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평균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하루에 한 70척 정도의 유조선이 통과를 해왔었는데 현재는 2척에서 5척가량의 유조선만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한 게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다시 한번 노이즈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란이 제시한 이 합의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발언들을 좀 내놨고요. 또 이란과의 이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고 군사행동, 그러니까 프로젝트 프리덤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놓으면서 국제 유가가 간밤에 3%가량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WTI의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99달러 선까지 올라온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원유 시장 6월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유가가 좀 완충이 됐던 이유는 4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은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당시에 워낙에 재고가 풍부했었고요. 또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시한을 제기했던 만큼 조기에 개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존재를 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이 중동산 원유를 미국산 원유가 대체를 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산 원유의 수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요.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시장 상황들이 워낙에 둔화되어 있다 보니까 원유를 수입하는 물량들이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380만 배럴의 수출이 증가했던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550만 배럴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어느 정도 이 수급에 균형이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월의 경우에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출을 늘어날 수 있을지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모건 스탠리 측의 입장이 나오면서 이 6월까지는 원유가 어떻게 움직일지 유가 흐름들이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체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간밤에 유가가 상승을 했고 또 반도체가 쉬어가면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종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오일의 경우에는 3%대 강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흥구석유가 강보합권, 중앙에너비스도 강보합권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워낙에 이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장중에 2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었는데 오늘 윗꼬리가 크게 달렸던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한국석유의 경우에는 약보합권 마무리 지었고 GS의 경우에는 오늘 낙폭 축소하면서 1.5%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같이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어서는 이데일리 TV 뉴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일정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노사 간 마지막 협상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11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두 번째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산정 방식과 제도화에 대한 여부를 두고 양측 간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 측에서 오늘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노사가 모두 수용할 시에 총파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임금 문제를 넘어 반도체 공급망 등 산업 전반에 충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업 행위가 국민 경제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30일간 쟁의 행위를 중단시키는 제도로 실제 발동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사안이 민감한 만큼 검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법원 가처분 신청도 현재 진행 중으로 법원 판단에 따른 변수 역시 잔존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삼성전자의 마감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 29만 원 선도 넘어가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파업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장중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이후에는 낙폭을 조금은 회복하면서 27만 9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2.28% 내린 27만 9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LG전자가 로봇 사업 확대 기대감과 자동차 전장 부문, 일명 VS 사업부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G전자가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32.9% 증가한 1조 6,73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며 가전 및 VS 수익성 개선이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VS 사업부의 차량용 인포메이터 사업 역시 핵심 성장축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며 5개 분기 연속 한 자릿수 중반 이상의 마진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LG전자가 액추에이터 중심의 로봇 부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파일럿 라인을 구축 중이라며 중장기 전망 또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내 로봇 부품 생산을 시작해 자사의 상업용 로봇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외부 매출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현재 LG전자의 주가는 VS 실적 개선만이 반영된 수준이지만 하반기 이후 로봇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LG전자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전자가 장중 19만 4,900원까지 오르면서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후에는 상승폭이 조금은 조정됐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18% 오르면서 18만 4,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CJ제일제당이 K푸드 열풍에 힘입은 해외 식품사업부의 보조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부문이 부진하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오늘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올해 1분기 매출이 4조 271억 원, 영업이익은 1,48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6% 감소했고 자회사 대한통운을 포함한 영업이익 역시 17.2% 줄어들었습니다. 식품 사업은 고물가와 소비 침체 장기화 속에서도 K푸드 수출 성장에 힘입어 매출은 지난해보다 3.9% 늘었고 영업이익 역시 11.2% 증가한 1,4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바이오 부문이 매출이 9,887억 원으로 5.7%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92.4% 급감하며 55억 원에 그쳤습니다. 고수익 제품인 트립토판의 시장 경쟁 심화와 라이신 가격의 엽기적 형형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됐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만두를 비롯한 글로벌 전략 제품을 통해 K푸드 신용도 확장을 이어가는 동시에 바이오 사업 효율화로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CJ제일제당의 마감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의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 하락폭이 더욱 높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5.76% 하락하면서 21만 2,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롯데쇼핑이 1분기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롯데쇼핑은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3조 5,816억 원의 매출을 영업이익은 70.6%나 급증한 2,5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백화점 핵심 점포의 집객력이 개선된 데다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백화점 부문이 8,723억 원의 매출과 1,91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실적을 견인했고 해외 백화점 사업 역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롯데쇼핑은 올해 10년 만에 영업이익 1조 원 복귀를 목표로 삼았는데 유통업계의 비수기로 꼽히는 1분기에 목표의 4분의 1 이상을 달성하게 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롯데쇼핑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롯데쇼핑 장중 잠깐 상승폭이 꺾이는 모습도 보였지만 견조한 모습 다시 나타내면서 결국 4.62% 오른 15만 1,7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가는 종목만 잘 가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광통신으로,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주도주에서 그 다음 주도주로 시장의 영토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됐다는 점, 여기에다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과열됐다는 점은 리스크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시장인데 애프터마켓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는 반도체 투톱과 자동차까지 전체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떨어지더니 결국에는 애프터마켓에서도 삼성전자부터 LG에너지솔루션까지 전체적으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포착을 해서 대량으로 물량들을 사들였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삼성전자가 2.98%, SK하이닉스는 2.34%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함께 SK스퀘어도 동반 약세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5.64% 현재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5.34%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현대차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로봇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틀라스 양산에 대해서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고요. 올해 중반에 테스트를 거쳐서 2028년에는 실제 현장에 공식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현대차 관련해서 로봇 모멘텀이 시장에 강하다는 점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나스닥 상장 시기도 잘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애프터마켓에서 1.24%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그동안 상승 랠리에서 소외됐던 바이오 업종이 그나마 오늘은 시장에서 잘 버텨줬고요. 특히 실적이 좋았던 바이오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알테오젠이 간만에 빨간불 켜면서 5.2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천당제약도 1.71%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로봇 모멘텀을 타고 펄펄 날아올랐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조정받으면서 1.73% 밀리고 있고요. 어제 동반 약세 흐름 연출했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오늘도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6.98%, 4.64%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로봇 모멘텀이 시장에 가득하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다음으로 주도주가 로봇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적이 좋은 화장품주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로봇주인 LG전자와 화신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지만은 굳건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바로 LG전자였습니다.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가전과 전자를 넘어서서 로봇까지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리포트들도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된 만큼 앞으로 LG전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17.29%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신은 자동차 부품을 원래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현대차가 아틀라스
반도체 양산에 대해서 속도를 높이면서 이제는 로봇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대감 붙으면서 11.3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달바 글로벌은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 영업과 매출이익이 역사적으로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매출이 80% 늘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달바 글로벌 11.90%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약품과 녹십자 홀딩스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변동성이 컸었고요. 보안 관련주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 바이오와 헬스케어 쪽에서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가켄 바이오와 HM 파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리가켄 바이오는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한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호재성 이슈가 있었고요. 애프터마켓에서 9.9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HM 파마는요, 일본의 헬스케어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으로부터 72억 원의 선주문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9.8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엑스게이트가 그리는 미래 보안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킹을 막아주는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기업들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량 붙으면서 10.78%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달 22일 출시 예정이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의 상장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미래에셋 등 8개 운용사가 준비 중인 해당 상품들의 출시 계획이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 중인 상품은 개별 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2배까지 추종하는 구조다. 삼성자산운용은 레버리지 2종에 집중하며 신한과 한화자산운용은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동시에 출시하는 양방향 전략을 세웠다. 지난 2월 관련 제도가 개정되면서 개별 종목 등락률을 2배까지 추종하는 상품 설계가 가능해진 결과다. 업계에서는 이번 일정 연기가 같은 날 예정된 국민성장펀드 출시와 맞물린 영향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정책펀드와 고위험 ETF 상품이 동시에 나올 경우 투자 수요 분산이나 시장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해석이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자금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 사업이다. 애프터마켓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참 정신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순식간에 급락하면서 변동성도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시장 바라보셨는지 한 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2주 만에 찾아뵙는데요. 네. 잘 가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의 한계가 느꼈다 그러면서 갑자기 국내 증시가 급락을 하고 엄청난 변동성을 켰습니다. 깜짝 놀랐죠, 네. 당연히. 예. 갑자기 증시가 확 밀리면서 분위기가 사실 장 초반엔 좋았거든요. 네, 맞아요. 장 초반에 그 AI 인프라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올라갔었는데 특히나 이제 현대차 그룹 종목들, 네. 뭐 현대위아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현대무벡스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리면서 그게 조금 이제 순환매 형태로 뛰는가 하지만 그래도 장이 초반에는 괜찮게 갔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도 있죠.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인내심의 한계, 그로 인해서 전투 재개에 대한 어떤 그런 발언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전에 또 보도를 보니까 우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네, 그 이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그 기업의 초과 이익을 배당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또 네. 발언을 또 해주셔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더 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됐든
그거는 주식을 사시면 배당 네, 문제는 받을 수 있죠. 네. 해결되는 문제인데 아무튼 그렇게 반론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밀렸잖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또 여러 가지의 또 그 매크로 지표들이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이제 CPI 오늘 네. 밤 9시 30분에 미국 4월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발표가 있고 그리고 내일은 또 PPI가 또 연달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연준 의장,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또 15일에 취임을 하고요. 또 목요일에 또 옵션 만기일이에요, 우리나라. 네.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뭐가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관망을 하겠죠. 그리고 차익 실현도 나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방중도 또 하지 않겠습니까? 네. 내일.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일정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어떠한 조건이 붙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을 붙이면서 8,000포인트 찍으려고 했는데 마치 설계된 것처럼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당황하긴 했는데 아무튼 오늘 시장 굉장히 큰 변동성이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결국에는 또 코스피에서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오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으로 조금 계속적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중심으로 조금 포트 구성을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차익 실현에 나서기 위해서 좀 트리거를 찾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가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또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이번 주에 굉장히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트너님께서는 외국인들이 좀 코스닥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장에서 특징 종목을 좀 뽑아보자면 블랙 테마들도 좀 강했던 것 같긴 한데 네네. 제외하고서 좀 강했던 게 또 로봇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로봇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이제 로봇 중에서도 실적이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거듭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었죠.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제가 60만 원 못 갈 것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70만 원을 갔어요. 네. 아무튼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우리는 가전 뭐 이렇게 좀 봤는데 오늘의 특징주는 저는 LG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LG전자 요즘에 이제 또 LG전자가 로봇으로 주목을 맞습니다. 많이 받는 것 같긴 해요. LG전자가 이제는 가전이 아니고 어떻게 이제 AI 인프라에 대한 어떤 확장으로 본다면 액심 냉각, 네. 냉각 시스템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그다음 피지컬 AI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은 이제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에 LG전자 누누이 말씀드리면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그 우리나라 5대 기업 안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 바로 LG다. 그러면서 제가 LG 이노텍도 공략주로 막 가져주셨죠. 해가지고 지금 엄청 올랐어요. 네, 맞아요. 그때 이후로 100%가 넘게 올라갔어요. 한 150%가 올라갔어요. 좀 아깝습니다만. 아무튼 LG 이노텍. 그래서 LG전자가 PBR로 굉장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지금 이제 LG전자는 이제서야 좀 성장 프리미엄이 좀 붙은 거고요. 조금 더 디벨롭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잠깐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LG전자도 여러분들께 그 애프터마켓 공략주로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요것도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요. 지금 일단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특징이 뭐냐면 종목 자체가 무겁더라도 슈팅이 나오는 네. 그런 현재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탄력만 붙으면 뭐 20%, 뭐 30% 상한가는 문제없이 그냥 올리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요 전 고점이죠. 여기 이제 기준봉, 여기 거래 대금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여기 이 부분에 여기를 박스권 상단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오늘 뭐 아랍에미레이트 투자단이 현재 뭐 AI 인프라에 관한 부분 때문에 LG전자 평택의 그 칠러 공장을 또 방문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이 액침 냉각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또 LG전자와 나눈다고 하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LG전자와 아랍에미레이트 국가 간의 어떤 어떤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수급이 또 확산이 됐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은 뭐 대형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빠졌는데 네. LG전자가 굉장히 강한 슈팅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강할 수 있다. 다만 매크로 지표가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내일 갭 떠서 시작을 하고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조정받았을 때 좀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LG전자 내일도 좀 좋은 흐름 장 초반에는 보여줄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좀 빠르게 단기간에 접근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로봇주들이 오늘 장에도 그래도 견조한 모습 보여줬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키워드 통해서 또 내일 투자 포인트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일장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요. 코스닥 승강제입니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코스닥 시장 1부와 2부를 분리해서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스피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다소 아쉬운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죠. 어떤 전략 취해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면요. 트럼프 방중입니다.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이야기들에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이 가운데 또 빅테크 CEO들도 함께 방중한다고 하니까 반도체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또 파트너님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코스닥 승강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10월이죠. 네. 예정은 10월인데 뭐 반년 당겨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 미리 저점에서 또 살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오늘 같이 이렇게 밀어줄 때 네. 기관들은 오늘 조금 코스닥을 안 샀지만 외국인들은 5월 달에 하루 빼고 계속 사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왜 사지? 이거잖아요. 코스피는 이제 많이 올라 이제 8,000포인트를 뭐 도달은 못했지만 최근에 너무나도 차별화 장세였기 때문에 맞아요. 코스닥은 진짜 엄청나게 밀었습니다. 물론 양지수 둘 다 과매도 구간이긴 맞는데 ADR로 과매도 구간인 건 맞는데 그래도 코스닥이 너무 차별화 장세에서 중소형주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코스닥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물론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가 가야 코스닥이 움직인다. 네. 자, 그거 맞잖아요. 코스피 갔죠? 갔잖아요. 그럼 이제는 코스닥으로 코스닥 가야죠. 가야죠. 네. 수급이 쏠려야죠. 안 가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3,000포인트 얘기도 했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승강제까지 10월 달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원래는 170여 개의 종목만 일부 리그에 편입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바뀌었어요. 100개로. 그러니까 이제는 더 옥석가리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실적주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담으셔야 되고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제약바이오는 일단 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너무 그 시가총액 대비 실질적으로 이익이 실적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일단 그거 배제하고 코스닥 150에서 뭐 2차 전지도 있고요. 그다음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조선 기자재, 원전 뭐 관련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실적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원익 IPS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주선 엔지니어링 이런 네. 종목들. 물론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달성하고 위에 상단에 위치해 있는 건 맞지만 이제 패시브 자금이 또 유입이 되고 이러면 주가가 상당수 더 올라갈 수도 있는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하시면 좋은데 더 좋은 거는 사실 반등을 주는 즉 빠져 있다가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런 종목들을 사실상 여러분들 좀 더 담으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전 기자재, 조선 기자재 쪽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안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 파트너님께서는 뭐 반도체 소부장도 좀 좋지만 네. 또 원전이라든가 조선 기자재 쪽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러한 솔루션들 또 주셨기 때문에 네. 또 수익으로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오늘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방중인데 뭐 앞서 이번 주에 이벤트 굉장히 많다 네. 이야기해 주셨지만 네. 또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계의 1등과 2등이 네. 만나죠. 2등은 누굴까요? 2등, 네. 2등, 일단은 1등은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1등과 2등이 만나는데, 뭐, 일단, 뭐, 이란 문제도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단 뭐, 그 AI 관련된 부분,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히토류 관련된 부분과 이제 반도체 장비를 미국에서 중국산을
거의 뭐 배제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가 나올 것이냐. 만약에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약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반사 이익이 우리나라에겐 수혜인데 미국과 중국이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반도체가 조금 차익 실현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네. 보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반도체가 좀 약간 좀 어느 정도 경계를 가지고 대화가 완벽하게 뭐 관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해야 될 얘기할 게 대만 문제도 있고 북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관련에 있어서 일단 반도체적으로 얘기가 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게 또 우리나라 반도체 수급으로 또 영향이 되는지 또 봐야 돼요. 근데 일단 오늘 장 마감할 때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수급이 유입이 좀 되더라고요. 네. 물론 제가 애프터마켓을 보진 못했지만 일단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걸려 있는 게 많잖아요. 노조 문제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반도체가 시장을 거의 뭐 8,000포인트 근처까지 반도체가 끌어올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로봇이 조금 거기다 가담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코스닥 장세로 돌아오게 된다면 2차 전지 순환매 당연히 돌아와야 되고, 네. 그리고 당연히 로봇도 뭐 차익 실현 나오고 다시 또 한번 반등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 단순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에서 1등과 2등이 만나는 게 아니라 요게 또 북한 문제까지도 거론돼 있기 때문에 북한 관련된 남북 경협주들도 조금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언제 얘기했죠?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방중이 이제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라던가 히토류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또 북한 관련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기회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장 키워드 통해서 이렇게 시장 투자 포인트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정필승 파트너님께서 어떤 테마에 또 집중해봐야 될지 또 히든 종목까지 준비해 주셨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필승 파트너님의 전략들 이렇게 들어봤는데 나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략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가까이 대시면 정필승 파트너님의 무료 공부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뜹니다. 꾹 눌러주시면 되고요. 나는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문자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 통해서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필승 파트너님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매일 오전에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고 계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언제 진행해 주실까요? 오늘은 제가 아침에는 못했습니다. 네. 컨디션 난조로 못하고 오늘 이제 끝나고 바로 5시에 바로 또 무료 방송 진행을 할 것입니다. 네,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면서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과 종목까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뒤에 어떤 테마 또 살펴봐야 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1부 이어갑니다.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는 어떤 테마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는 뭐 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네, 저는 거의 뭐 꽂히면 계속 그것만 얘기해요. 네. 뭐 전력 설비
꽂힐 때는 계속 전력 설비만 얘기해서 올라갈 때까지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갔죠. LS 일렉트릭이 그죠. 또, LS 네. 일렉트릭 뭐 얘기해가지고 그때 18만 원대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거의 뭐 한 80% 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조정 나오고. 네. 조선기자재입니다. 오늘은 네, 조선기자재. 오늘은 조선기자재. 최근에 원전이랑 조선기자재, 특히 조선은 이제 어제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기자재 쪽이 엄청 밀었어요. 거의 뭐 계속 하락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봤을 때 뭐 조선주들 조선 기자재 조정 왔을 때 이 정도로 밀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선 기자재들이 특히나 뭐 성광밴드나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 반드시 필요한 종목들을 오히려 52주 신고가 달성하고 나서 조금 미는 경향이 있긴 했는데 저는 뭐 아마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소화하고 다시 좀 받아내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 기자재인데 전반적으로 일단 우리나라가 그 마스카 프로젝트 1,500억 달러 요거 규모에 대한 첫 실행 단계를 이제 시작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워싱턴에 한미 조선 파트너십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대미 투자에 관한 부분의 1호를 이제 일단 조선 원래 1,500달러 하기로 했고 나머지만 가지고 이제 원전 에너지 쪽이었는데. 뭐 루지애나 LNG 터미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조선 그다음 피팅 밸브 전반적으로는 기자재 쪽은 좋아요. 그런데 주가가 나오는 거 보도된 만큼 주가가 크게 상승은 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조선이 조금 올라갔었는데 그 2주 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1월부터 4월 동안 이 수주가 역대급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68% 정도 수주가 올라갔어요. 엄청나고 그다음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또 6척 수주를 했다. 네. 아까 전에 아침에 기사로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선은 수주가 계속 나와요.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조선이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또 MRO뿐만 아니라 미국 해군 함정에 대한 설계부터 다시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수주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낙수 효과로 계속적으로 기자재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이 조정 시에 거래량이 없어요. 또 거래량 네. 없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이 최근에 엔진 관련된 부분들이 좀 크게 상승을 했을 때도 AI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에 대한 그 모멘텀까지 붙어버리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여전합니다. 지금 AI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네. 빅테크들도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전력인데 그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ESS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근데 이제 원전이랑 SMR은 너무 오래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 가스터빈인데 가스터빈도 한 3년 반 정도 걸리니까 그럼 가장 빠른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선박 엔진이다. 선박 엔진 한 2년밖에 안 걸리니까 그럼 선박 엔진 발전용 선박 엔진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도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자재들 특히 엔진 쪽 그다음 피팅 밸브 쪽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주 소식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반도체로 시장의 시선이 쏠려다 네. 보니까 주가 흐름 자체는 반영이 크게 안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순환매가 이제 돈다라고 할 때 좀 조선을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또 AI가 이제 묻어 있기 때문에 뭐 피팅 밸브라던가 엔진 네. 쪽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단에서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제가 조금 보고 있는 종목은 HD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일단 HD 현대마린 엔진이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326억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7%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밀렸어요. 네. 그럼 이제 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나왔을 것이고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된 거니까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 물량을 빼는데 어찌됐든 충분히 이 HD 현대중공업도 발전용 엔진에 사용된 이 사행정 중속 엔진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계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이게 과거 이제 올라왔을 때 이 저항 라인을 뚫어 올려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저항선을
결국 지지받고 다시 좀 말아 올리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과대 낙폭이란 말이에요. 조선주들 거의 대부분 조선 기자재들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과대 낙폭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LNG 선을 운반선을 만들든 또는 VLCC를 만들든 뭐 계속적으로 이제 그 수주가 계속 나오면 배를 건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엔진이 필수란 말이죠. 그럼 엔진 필수인데 거기다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 자체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발전용 엔진을 맺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재료가 유효하다. 모멘텀 유효한데 지금 반대쪽으로 너무나도 수급이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저점 매수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HD 현대마린 엔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1분기 실적도 좋았고 네. 또 아무래도 이 수주에 따른 낙수 효과도 받아갈 수 있다 네. 보니까 HD현대 마린엔진 긍정적으로 짚어주셨고요. 종목 하나 더 가져와 주셨는데 어떤 걸까요? 성강밴드입니다. 네. 성강밴드는 우리 피팅 밸브의 대장이잖아요. 그쵸. 대장이에요. 대장이 이렇게 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대미투자 1호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루지애나 LNG 터미널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또 피팅 밸브고요. 네. 단순히 성강밴드는 이 조선에만 국한되고 LNG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뭐 플랜트뿐만 아니라 원전에도 또 해당이 되고 신재생 에너지에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종목을 그런 식으로 또 보시면 안 된다. 다만 이게 이제 올 그 실적적으로 잠깐 이제 차트를 보면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그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적게 나왔어요. 네. 영업이익이. 아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재료는요. 계속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이 그 기준봉이라고 하죠. 흔히들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상단에까지는 일단 밀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왔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밀리고 다시 지금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건 너무 과대 낙폭입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럴 때 조금 피팅밸브의 대장 여전히 재료는 건재하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한번 잡아가 보심이 어떠할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광밴드 과대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저점에서 또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필팅 밸브 대장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파트너님과 앞서 이제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지만 잘 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았는데 또 저희가 간만에 만나가지고 네. 리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전략 주실 종목들 어떤 걸까요? 일단은 첫 번째 그 YMT인데요. YMT 제가 이제 기준봉 매매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네. 들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YM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중심가 이날 동그라미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날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 중심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면 충분히 2만 원 선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2만 원을 정확하게 찍고 나서 조금 더 반등 주고 밀고 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신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SKC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수익으로 올렸던 건데 아까 그건 20% 정도 올렸고 SKC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까지 갔죠. 네. 요날 말씀드리고 20.69% 수익률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온 시스템도 제가 또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온 시스템도 네, 죄송합니다. 네, 한온 18% 넘게 또 올라오죠. 수익률을 가져갔어요. 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 기준봉 매매 어떻게 하시는지 또 지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밀었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힌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과 관련이 있고요. 현대차 그룹과 관련이 있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이게 이제 로봇 그 감속기, 구동 부품까지 지금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 PBR입니다. 실적 대비 굉장히 저 PBR이기도 하고 본질 가치 대비 또 저 PBR, 실적 대비 퍼가 또 낮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서 이따 히든 종목으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항상 저점에서 종목들 잘 찾아주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 감속기 관련한 종목도 현대차 그룹사와 관련된 종목들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5시부터 시작되는 파트너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밴드 입장하셔도 확인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이용하시면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실 수 있고요. 나는 QR코드 대신에 문자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 매일 오전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들 포착해 볼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파트너님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4시에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